안녕하세요. 잡코리아 인적성 마스터 정승현입니다. 이번 강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제가 손꼽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철도공사 코리일이었고요. 두 번째는 한국전력공사 한전, 세 번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입니다. 이 세 기업이 제가 꼽은 주요 기업 중에 하나인 이유가 뭐냐면은 아무래도 채용 인원이겠죠.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고졸, 대졸 합쳐서 1000명 뽑았고요. 그 다음에 한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번에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도 다른 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인원을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요 기업으로 선정을 했고, 시험 자체는 오늘 기준으로 8일 정도 남았고요.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쯤 되면은 아마 한 6일 내지 5일 정도 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기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죠. 아무래도 실제로 시험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어떤 직렬에 필요한 것,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준비가 되셨을 테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스킵하는 형태로 가고요. 그 다음에 정작 중요한 기출에 대한 얘기부터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더 컨설팅 그룹의 위아적성팀 정승현입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고요. 보건 그리고 강의 위주로 진행을 하는 그런 강사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선발 분야인데, 선발 분야에서 채용 인원에서는 일단은 438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물론 이제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반기, 그 다음에 보통 기업에서는 하반기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중반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좀 다른 기업에 비해서 앞서서 좀 뽑았죠. 2017년에는. 그래서 상반기, 중반기로 나뉘어 있었고, 2017년에도 상당히 많이 뽑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올해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채용 예정이 되어 있죠. 제가 이 강의 들어오기 전에 검색을 통해서 한번 국민건강보험공단 합격자분들이 찍은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 이제 어떻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에 들어가시게 되었나요?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라고 되어 있을 때 봤더니 어떻게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좀 포괄적인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언제나 진리는 그런 큰 부분에 있습니다. 당연히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꼼꼼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남들 일보다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야 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영상을 보시고서 뭐야, 나한테 필요 없는 내용이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검색하셔서 합격 쓰기 같은 거 보신다 했을 때 이런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래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용 인원은 438명입니다. 자, 선발 분야는 저보다 더 잘 아시죠? 네, 선발 분야는 행정직, 건강직, 요양직, 전산직인데 전산직은 빠져 있습니다. 9명 이렇게 돼 있고요. 행정직이 제일 많은데 필기시험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이게 지금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행정, 건강, 요양, 기술직, 그래서 전산직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전산직 같은 경우는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닌 다른 능력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애초에 직무 기술서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전산직이라고 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행정직 이하 이런 직렬들도 정보 능력이라든지 대인관계 능력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있는데
지금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능력 이렇게 20문제씩 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의사소통이라고 해서 그냥 의사소통이다. 수리 능력이라고 해서 그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그냥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의사소통 능력이라 하더라도 의사소통 능력 안에 대인관계 능력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수험서에는 의사소통 능력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의사소통 능력만 써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결과겠죠. 왜냐면은 타이틀 자체가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다 이게 나눴으니까 그에 맞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략이 돼 있는 건데 실제로는 복합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 더 말씀드리게 되면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타 기업과는 조금 차별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바로 이런 영역들 간의 어떤 그 문제가 좀 복합적으로 나온다는 부분이 있죠. 무슨 얘기냐면 수리 능력이나 그리고 뭐 하다못해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경우에는 그 계산 유형들이 있습니다. 계산하는 형태죠. 보통은 의사소통 능력에서는 계산하는 형태가 잘 나오지는 않는데 의사소통 능력에서 계산하는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지문이 엄청 깁니다. 지문이 엄청 길어서 보통은 지문이 이렇게 길고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면은 이거는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지 수리 능력이라고 생각은 안 하죠. 계산은 할 생각 당연히 안 합니다. 그래서 내용일치라든지 추론이라든지 뭐 문장 배열이라든지 뭐 문단 배열, 어휘 등등등 이런 것들 뭐 주제 찾기, 제목 찾기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결과적으로 선택지를 봤더니 선택지에는 뭐 내용일치 부분도 있지만 계산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계산하는 문제도 나왔었다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산 부분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계산 부분까지 지문을 읽는 과정에서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내용일치다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키워드화 해가지고 올라가서 그 키워드가 남았을 때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계산 같은 경우에는 계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위에서 그냥 지나치게 되고 계산이 나왔을 때 그 지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계산이 어떤 계산을 해야 되는 건지라고 또 다시 가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이 나왔을 때는 그 계산에 맞는 것이 이 위에서 어느 포인트에 있는지 어떤 계산인지를 지문에서 찾을 수 있게끔 계산 자체도 키워드화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그 건강보험공단 그 의사소통 능력 중에서도 가장 큰 특징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 뒤에서 상반기 기출과 하반기 기출을 또 말씀드리겠지만 수리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에서는 대체로 건강보험공단과 관련된 지문, 건강보험 관련된 어떤 계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요양급여 계산, 요양급여를 계산하시오 또는 상황 자체도 건강보험공단과 관련된 내용으로 많이 줬다라는 겁니다. 이는 저번 시간에 다뤘던 한정과 좀 비슷하죠. 사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고 이렇게 좀 기업 자체가 좀 규모가 큰 채용 인원이 좀 많은 기업일수록 사실 이런 좀 공을 좀 많이 들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험생 여러분들도 좀 시험을 볼 때도 그래 이 문제가 좀 납득이 되죠. 그죠? 납득이 되면서 그래 이런 문제를 낼만 하구나. 그래 내가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무슨 말도 안 되는 갖다 붙이고 뭐 억지스럽고 이런 문제 뭐 당연히 안 나오겠지만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 그러면 수험생 여러분들도 막 좀 지치죠. 어떻게 준비하라는 거야?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얘기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전산직으로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산직에서는 정보 능력이 있는데 전산직 자체가 워낙 소수를 뽑다 보니까 정보 능력에서 딱히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능력이 나온다. 정보 능력 관련된 문제들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넘어간 이유는 전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2017년에는 뭐 타 기업도 마찬가지, 뭐 코레일도 마찬가지였지만 PSAT가 지배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이전에. 자,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코레일을 봤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코레일 준비하실 때 분명한 거는 NCS 유형으로 바뀔 거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시험 날짜가 다르고 그 다음에 보통은 코레일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 건강보험공단을 준비하시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그렇죠. 대체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는 코레일 보신 분들이 아니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럴 텐데 제가 무슨 말씀 드렸었냐면은
PSAT로 유형으로 2017년이 지배된 코레일도 분명히 2018년에는 NCS 유형으로 바뀔 거다라고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4월 14일 날 봤던 그 시험에서는 문제 유형이 NCS화 되었죠.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나간 학원에서도 그 수험생분들하고도 많이 호흡을 하면서도 느낀 건데 NCS화 되었습니다. 맞죠? 그렇다는 얘기는 건강보험공단도 분명히 이전에 나왔던 2017년 문제들이 PSAT와 관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오픈 채팅방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오픈 채팅방에서도 갑론을박 많이 얘기합니다. 건강보험공단 PSAT형으로 많이 나왔다. 이제는 뭐 아닐 거다. 갑론을박 많이 하시는데 PSAT 유형 물론 중요합니다. PSAT형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자료 해석이라든지 상황 판단, 그 다음에 어떤 지문에 대한 언어 논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깔끔한 지문들, 깔끔한 문제, 깔끔한 상황들로 주어져 있어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학습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거 학습하시고요. 시험 자체는 이제 NCS용으로 많이 갈 겁니다. NCS용으로 많이 간다는 얘기는 상황으로 많이 줄 거라는 얘기죠. 상황이 길어지고요. 문제는 문제 자체가 길어지는 게 아니라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상황이 이해하는데 오래 걸리는 거죠. 이게 뭔 소리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는 게 80%, 문제 푸는 게 20%. 이렇게 되는 상황이 분명히 벌어질 겁니다. 건보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준비되셔야 되고, 남은 기간이 이 영상을 보실 때쯤 되면 일주일이 안 남으셨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뭘 하셔야 되냐면은 상황을 이해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1분당 한 문제죠. 실제로 마킹하는 것까지 치면 1분당 한 문제도 안 됩니다. 맞죠? 한 문제도 안 되기 때문에 문제를 이해하는데 80%라고 했죠. 그렇다면은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사실 문제 푸는 거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푸는 거의 전부인 문제 이해하는 연습을 남은 기간 동안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거, 이게 이 얘기구나. 이게 이 얘기구나. 보통 이런 얘기는 이런 걸 물어보는구나 라는 것을 남은 기간 동안 빨리 캐치하셔야 되는데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중에 어떤 문제집이 그러하다, 어떤 문제집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제가 딱히 말씀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면은 문제집 자체가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문제들로만 구성할 수도 없습니다. 맞죠? 실제 건보에서도 그런 문제들로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많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기본서 갖고 계신 거 있죠? 그 다음에 분명히 봉투 모의고사도 사셨을 겁니다. 그런 거 가지고 몇 문제 돌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 내셔서 서점 가셔서 그 서점에 나와 있는 책 있죠? 그 책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그런 문제, 그런 유형들만 가지고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기간 동안 책 사고 이런 거는 오바입니다. 책 사지 마시고 서점 가셔서 어떤 책을 봤을 때 이 책은 내가 본 게 아닌데 한번 훑어보시는 거죠. 이거 정승현 강사가 얘기했던, 정승현 선생이 얘기했던 그 책이 아니죠. 그러한 문제들이 이 책에 있네? 그럼 봐야겠다. 그런 식으로 좀 시간 투자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사진 찍어 와라 그런 말씀들까지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내셔서 그런 유형 좀 보시라는 얘기죠. 물론 기본서, 갖고 계신 기본서를 숙달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하시고 그런 유형들도 한번 서점 가셔서 시간 내셔서 한번 보시는 게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왜냐면 저도 서점을 나갑니다. 서점을 나가고 서점에 나가서 교재를 봤을 때 분명히 이 교재가 저번 연도에는 좀 별로였는데 좀 별로였는데 이상하다. 왜 2018년 들어왔는데 책이 업그레이드가 됐지? 라는 책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서점에 갔는데 얼마나 놀랐냐면은 저는 사실 강의할 때도 뭐 모든 출판사에 있는 책 다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제 기준으로 이 책이 좋아라고 추천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2018년 들어가가지고 이제 서점 가서 또 책을 보는데 맨날 보던 책만 보다가 새로운 출판사, 그러니까 안 보던 책, 제가 잘 보지 않던 책을 딱 봤는데 놀랬습니다. 저자가 바뀌고 봤는데 난리 난 겁니다. 와, 이런 문제를 내? 이 출판사가 왜 몰랐지? 자, 이제 출판사들이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 끌어주고 있는 거겠죠.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으니까 책을 여러 권 사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책 사신 게 있죠? 그 책은 통달하시고 숙달하신 다음에 남은 문제들, 좀 부족한 부분들은 자,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서점에 가셔서 부족한 부분들을 좀 눈으로 보시면서 이 부분 신선하다.
이런 것들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 실예로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코레일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출판사에서 그런 비슷한 유형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유형들이 많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 출판사가 주요 출판사가 아니었습니다. 놀랬습니다. 사실은 좀 최근에 많이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출판사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좀 등한시했었는데 이번에 서점 가서 봤더니 문제가 굉장히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와, 반성했습니다. 반성하고 앞으로 진짜 출판사 하나하나 꼼꼼히 봐줘야겠다. 그래야지 저도 발전하고 수험생 여러분도 발전할 수 있겠구나. 강의도 늘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남은 기간 동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이 길었네요. 상반기 기출 또 가기 전에 우리 주의사항도 봐야겠죠? 자, 주의사항은 오답에 대한 감점이 없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가서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오답의 감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실제로 좀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요. 또 모르죠. 갑자기 또 생겼을지도. 자, 네, 없는 걸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됐죠? 자, 다음입니다. 자, 상반기 기출에는 어떤 유형들이 나왔는지는 제가 어떤 느낌인지는 앞서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한번 좀 보죠. 상반기 기출에서는 우선은 노령화와 건강보험 관련된 지문이겠죠. 그 다음에 계좌 온라인 자동이체, 자동이체가 은행권이라든지 금융권과 관련된 내용이긴 하지만 아예 연관성이 없다라고 보긴 좀 힘듭니다.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어떤 그런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적정 재고 관리. 그 다음에 상급 종합병원에서 1차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상황이 지문으로 주어지다 보니까 이걸 쭉 읽다 보면은 한참 걸리겠죠. 짧은 지문 절대 안 주죠. 유명합니다. 건강보험공단도 복잡하고 긴 지문으로 주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짧은 지문으로 안 주죠. 그래서 이거 내용을 한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수험생 여러분들이 물론 지금 기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이 상급병원에서 1차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라는 즉 이 건강보험공단과 관련된 요양급여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을 알고 계셨다면 사실은 이런 거는 그냥 거저가는 문제죠. 그쵸? 이해되시죠? 거저 가져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전도 마찬가지였고 코레일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기업이 자기네 기업과 관련된 문제를 낼 때는 그것과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어찌 보면은 거저 가져갈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 부담의 상한가, 본인 부담이 낼 수 있는 상한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비만도, 경쟁사 대비의 이익률, 최소 비용의 최단 거리, 맞죠? 자, 그 다음에 시차, 이런 게 나왔다는 거죠. 시차, 이런 거. 그죠? 상관없을 것 같은데 나왔습니다. 내다 보니까 여기까지 된 거죠. 시차 문제 나왔다는 거는 기본급이 얼마냐? 그 다음에 공사 시간이 제일 적게 걸리는 것은 언제? 얼마냐? 이거는 문제 해결 능력에 해당했던 문제. 그래서 공사 시간이 제일 적게 걸리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것 중에 그죠? 고르는 거죠. 논리 게임처럼 골라내는 형태가 있었고요. 자, 다음입니다. 중반기라고 보셔도 좋고 하반기라고 보셔도 좋은데 자, 특이한 점은 제가 첫 번째 놓은 게 바로 글자 틀린 개수를 고르라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게 왜 나오죠?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게 진짜 NC에 쓸 수 있죠. 예전에는 이런 게 왜 나와 맨날 제가 맨날 말을 이렇게 강의할 때 많이 얘기했는데 사실 나오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문서를 작성하고 문서 작성 능력이라고 있죠. 문서를 작성하는데 글자가 틀렸다. 그러면은 문자 틀린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서를 딱 봤는데 문자 틀렸습니다. 글자가. 그러면은 기분이 좋습니까? 이상하게 보죠. 아, 글자도 틀리고. 이게 뭐야? 허접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글자를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을 하고 문서를 보낸다든지 이메일이든 보고서를 작성하든지 기한서를 작성하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서 작성 능력에 해당하는 거죠. 문서 작성 능력. 사실 문서 작성 능력이 하위 능력인데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서를 우리가 작성할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내가 문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있느냐. 뿐만 아니라 글자 틀린 개수뿐만 아니라 이 문서가 제대로 된 문서냐. 그죠? 그 다음에 빈칸 뚫어 놓습니다. 이게 흔한 유형 중에 하나죠. 빈칸 뚫어 놓고서 이 빈칸에 들어갈 문장이라든지 그죠? 상황을 주고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거
뭐 내용 이런 것들 예측하는 것들 다 문서 작성 능력입니다. 굉장히 이제 NCS도 발전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게 뭐야 그랬는데 문서 작성 능력입니다. 맞죠? 그다음에 의사 표현 능력, 그다음에 청취 능력 이런 것들도 다 상황 제시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독해 지문을 주고 계산하는 형태. 와, 이런 게 진짜 문제인 거죠. 난리 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보험료 계산. 와. 근데 보험료 계산은 제가 이따가도 또 풀어드릴 건데, 보험료 계산이 상황이 그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은 관련된 사이트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상황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하나 보고 앉아 있으면 와, 뭐 하라는 거지? 이런 생각 들죠. 뭐 하라는 거지? 근데 뭐 하라는 겁니다. 뭐 하라는 건데 그거를 다 읽고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즉 문제를 풀 때 이 보험료를 계산하라고 했을 때 이 보험료를 계산하는 그 공식들을 먼저 보지 마시고 뭘 하라는지를 먼저 캐치한 다음에 그것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식 세고 끝내야지, 공식을 쭉 읽은 다음에 문제 읽어봐야 다시 공식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공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먼저 보실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금연치료 본인 부담률, 퇴직금 계산하는 문제. 퇴직금 계산하는 문제도 퇴직금 계산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복잡한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크린 설치, 배너 설치 이런 게 나왔다는 거죠. 배너 설치는 예전에 그 NCS 홈페이지 보면 샘플 문제 있죠. 샘플 문제인데 샘플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설치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댐 수위와 주의보 발령. 그다음에 비행기 항공권 선택, 비용 문제. 그렇죠? 문제 해결 능력. 자원 관리 스타일이죠. 그다음에 수익의 최대 조합 찾기. 그렇죠? 그다음에 보수 변경에 따른 보험료 환급, 홍채 지문 인식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은 것이 있고요. 사실 이거보다 더 있는데 기출 나왔던 유형 중에 특징이 될 만한 것들을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한 2문제 정도 같이 살펴보시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남은 기간 동안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